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항상 물권조청권 항상 현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물청행사자가 있는데 항상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무단 신축하면 좀 이따 하겠지만 등기 없이 을소유예요. 그럼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갑이 토지 물권자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갑은 전소유자죠. 현재 물권자 아니라 갑은 이제 철거 청구 못합니다. 누가 현재 물권자죠? 병이죠.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이 이전됐죠? 그럼 물청도 이리 따라와야겠죠. 전소유자에게 유보할 수 없다. 유보가 남겨둘 수 없다. 또 물권이 넘으면 물청도 따라와야 현재입니다. 거꾸로 갑토지가 있는데 자, 우리 무단신 쪽에서요. 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갑이 철거 청구라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야! 그래서 야! 근데 우리 이 겨울에 반팔했고 반팔. 우리 뭐 쳐다보는데 왼쪽 팔에 용문신이 쫙 있는 거예요. 쫄아서 철거에 치읓도 못 빼고 그냥 왔어요. 쫄았잖니 무서워 죽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 병은 양쪽 팔에 용문신이 있네. 그러면 소유권은 내가 갖고 철거 청구 물청만 병한테 양도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물권이 나한테 있으면 물청도 나한테 있어야 돼요. 물권은 내가 갖고 물청만 넘길 수 없다. 항상 현재 물권자 나한테 물청이 있어야 되고 물청만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물권자. 그래서 항상 현재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222페이지 상단의 네모 3번 물청의 특성에서 양괄호 1번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여기에요. 물권이 놓으면 물청도 따라온다. 전소유자에게 유보할 수 없다. 남겨줄 수 없다. 양괄호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체크해요. 여기에요. 물청만 양도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두 줄 체크.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동그라미. 그럼 이해죠? 전소유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짬뽕 됐어 조금. 다음 2번 방해 원인은 밑에 줄 체크. 고유가실 유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물청행사에서 양괄호 1번 물청 청구권자 누구인가 가로 현재 물권자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세 줄 다 체크해요. 1번에 세 줄 체크. 여기에요. 양수인 병의한다. 여기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네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전소유자 동그라미 할 수 없다. 그 제목만 밑줄. 동그라미 3번 소유권 없는 자 물권자니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밑에 세 줄 체크하세요. 아까 매수인이 등기 안 하면 물권자 아니니라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항상 현재로 다 끝납니다. 양괄호 2번 물청 상대방 누구인가 가로 현재 침해자 현재 방해자예요. 동그라미 1번 일단 밑줄 다음 자입니다. 물건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그 뒤에 간접 점유자 동그라미 다 가능하다. 다 불만 다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요. 2번 점유 보조자도 밑에 점유권이 없으므로 물청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1번 2번은 다음 자입니다. 일단 밑줄 중요하니까.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4번도 프린트, 오늘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아까 기본서 223페이지 있죠? 그리고 225페이지로 써있죠? 이 프린트 대체. 이게 책이 좀 어려우니까 시험은 이 프린트로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책이 원래 정석인데 약간 쉽게 시험에 나온 정도만. 너무 깊이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험에 맞게. 그래서 프린트 보는 겁니다. 그럼 7번 보세요. 자, 그럼 불법 건물이 있다면 불법 건물 철거하겠죠. 누구한테 하는가? 자, 보세요. 철거청은 원칙 건물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네 거잖아? 네 거 치워, 네 거 철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소유자이더라도 소유자 아니에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면 이자에게 네 거 아니지만 네가 대신 철거해, 대신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거 잘 비교하세요. 자,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에 다시 우리 무단시축에서 병한테 임대차입니다. 그럼 등기 없이 누구 소유? 을 소유죠. 그래서 임차인 병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요?
누가 건물 소유자죠? 을에게 철거해라고 네 거 치워, 네 거 치웁니다. 이와 비교할게.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다신축에도 등기 없이 을소유예요. 을소유. 그래서 우리 등기 안 합니다. 갑에게 들키면 철거해야 되죠.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죠. 뭐라고 세금 냅니까? 등기 안 해도 을소유인데 등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걸 병한테 팝니다. 그래서 을이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돈 주고 조면을 생겨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강남에 있는 그런 비싼 건물 아니겠죠. 저기 시골에 싸디산 건물이라 등기부에 샀겠죠. 인적도 별로 없는데 비싼 건물 아니에요. 그럼 자, 법률행위면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자 소유자 아니다. 그럼 여전히 을이 소유자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우리 임대했죠. 그럼 우리 이 건물 한 번씩 와봐요, 안 와봐요? 우리 거니까 와보겠죠. 임대했으니까. 여기는 우리 돈 받고 팔았죠. 우리 돈 받고 팔았죠? 그럼 을은 앞으로 이 동네 절대 안 옵니다. 여긴 병밖에 없어요. 이 돈 받고 팔았잖아요. 을은 중국으로 이미 이사 가버렸어요. 을은 이 동네 절대 안 오고 누구밖에 없다? 병밖에 없죠. 그러면 병은 죽어도 소유자 아니지만 이 건물을 병이 부셔도 을이 아무 말 안 합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 사람은 병을 소유자 아니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 그래요. 소유자 아니지만 병이 부셔도 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병이 돈 다 줬으니까 그 자를 뭐라 한다? 소유자 아니지만 법률상 처분권자. 이때는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을 평생 못 잡아요. 안 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네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네 거 아니지만 네가 대신 치워라고 대신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목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비교할 게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봐보세요. 네 거에서 나가 말이 됩니까? 내 건데 왜 나가?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근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이 말이 되죠.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다시 이제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다시 신축했는데 을소유죠. 근데 을이 점유하네요. 그럼 갑은 네 거 치워, 을소유니까 네 거 치워라고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을에게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을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못합니다. 그럼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인정 안 해요. 토지가 갑 거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건물 치우고 내 땅 돌려자는 거예요. 토지가 갑 거니까 내 소유권이 침해됐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철거하고 내 땅 돌려자는 겁니다.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못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 철거하니까 갑이 좀 약간 싸게 사거나 하면 되겠죠. 그건 합의 내용이라 알 바 아니고 법적으로는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이 비교할게. 다시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다시적의 을소유가죠. 병한테 임대차 있네, 임대차.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요? 네 거 치워라고 을에게 철거 청구합니다. 그럼 병 나누고 무너버립니까?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그래서 철거할 테니까 병도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설사 병이 한마디 했어요. 이게 주택이어서 주택. 병이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해서 못 나간대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대항력 아무 데나 들이댄 거 아니에요. 대항력이란 이 주택이 팔렸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하는 거예요. 이 주택은 애초부터 토지 사용권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그럼 병은 나가야 들어가겠죠. 그래서 병이 대항력같이 임차인이거나 또는 전세권이다. 전세권도 대항력 있죠. 그래도 갑에게 대항 못합니다. 건물의 대항력이죠. 토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건물은 애초에 불법이라 철거해야 되고 병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 왜 을은 안 나가는데 나만 나갑니까? 왜 나만 미워요? 을은 안 나가잖아요. 왜 나만 나가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판사가 현명했어요. 판사가 야, 네 거냐? 네 거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가. 네 거니까 나가 그랬어요. 네 거니까. 판사가 말해 제가 만들었지 제가. 이런 훌륭한 말을 저밖에 못 하겠죠. 그래서 네 거에서 나가. 초등학생도 안 나가요. 네 거 아니니까 나가. 초등학생도 나갑니다. 초등학생도. 그래서 그 제목 4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물청 설명 옳은 겁니까? 동그라미 1번. 소유자는 물청에서 방해 작업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았네요. 비용은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그럼 103조 무효죠. 원칙적으로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3번은 아직 몰라도 돼요. 자, 4번. 소유권에게 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물청이라 현재 맞아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맞았는데 그 다음에 틀렸네요. 방해 결과적으로는 유리창이 깨진 후라 이건 손해배상. 이 틀렸어요. 5번. 소유권에게 한 물청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네요. 그럼 더 이상 현재 물권자 아니죠? 아니니까 그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책에 체크합니다. 아까 223페이지. 223페이지. 하단에 아까 동그라미 4번은 이 프린트로 대체하라 그랬죠. 그럼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223페이지에 쓰는 거 있죠. 그럼 거기 당구장 표시에서 불법금을 철거 처분 상대방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의 밑줄이 건물 소유자죠. 왼쪽에 써요. 니 거 치워. 왼쪽에 뭐라 쓴다? 니 거 치워 할 수 있다. 니 거 치워. 동그라미 2번은 밑줄이 뭐가 돼 있죠? 법률상 또는 사일상 처분권에 따랐죠. 그럼 대신 치워. 니 거 아니지만 돈 주고 샀으니까 대신 치워. 그 2번이 작년 정답.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태거 청구 여부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옆에서요. 니 거에서 나가 아까 X. 니 거에서 나가 X. 동그라미 3번은 밑에 2번 제일 밑에 2번 쓰세요. 니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다. 니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다. 그래 4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기본서는 224페이지 주세요. 224페이지. 상단의 양가로 3번 물청 행사 기간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자,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게 물청은 기간 제한 없고 아까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은 아직 안 한 게 많이 있어서 3월달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네모 4번 특수문제 고찰에서 파란색 1번 태거 청구 여부 있나요? 그것도 프린트라 써요. 프린트. 아까 프린트 했죠? 니 거에서 나가 X, 니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다. 프린트 봅니다. 예, 넘기세요. 226페이지. 거기 중간에 4번 했습니다. 조묘할 권리 있으면 물청 행사를 했어요. 표시되어 있죠? 이제 넘깁니다. 이제 물청이 끝났고, 아무튼 물청은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이제 232페이지 오세요. 232페이지. 이제 물권면동에서 이 공시가 있고 공신이 있죠. 공시란 공공연하게 보여준다.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공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로 권리를 공시하죠. 싸구려 동사는 점유나 인도, 물건을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면 자전거를 넘겨받아야 돼요. 아까 식물들, 수목, 미분리가실 농작물은 명의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음 공신 원칙은 1월 달에 이미 벌써 2번 해서 1월 달에 지금. 그래서 부동산은 공신이 없다 했죠. 뭐 할 때 했죠? 절대적 무효. 다 죽으니까 공신이 없다. 이건 동사는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동산이라. 우린 부동산만 없다. 이게 시험에 이미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문 확인합니다. 자, 232페이지. 232페이지. 상단에 02번 공시원칙, 공신원칙에서 네모 1번 공시원칙이 있죠. 양거리 1번 두 줄 체크, 양거리 2번 두 줄 체크 다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네모 2번 공신원칙 있나요? 밑에 심화학습 있죠. 그 세 줄 다 체크해요. 그 밑에 첫 번째 칸이 등기공시 인정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 아래 칸 등기공시 부인할 때고 이게 우리나라죠. 또 오른쪽에 두 줄 체크. 다 했습니다. 다 했어. 두 번이나 다 했어요. 그 다음 파란색 2번 우리 민법 태도에 있습니까? 양가를 보면 부동산 시험에 나오죠. 밑에 세 줄 체크. 그러니까 공시험보다 다 중복이죠. 계속 중복. 세 줄 체크했죠? 넘깁니다. 그럼 234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오른쪽 235페이지 오세요.
235페이지. 제2절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 여부 있습니까? 그럼 보충 프린트 있죠? 아까 2장짜리 말고 보충 프린트 보충 10번이라고 크게 써 여기다. 235페이지에 상단 여백에 보충 10번이라고 크게 쓰세요. 지금 타는 게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전 과목 통틀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책을 보세요. 자, 책에 여러분 186조 아까 보셨죠?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할 때 죽어도 뭐 해야 된다? 등기 예외가 없다. 그 다음 여러분 책에 187조 있습니까? 있죠? 그럼 자 제목 밑에 보세요. 제목 밑에 밑줄 여기 상속 밑줄 하세요. 상속 공용지수가 수용이죠. 판결 경매 기타 그 다음 동그라미세요. 법률 규정 동그라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동그라미 취득은 등기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 동그라미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처분이 결국 양도 법률행위죠. 처분이 매매 양도예요. 그럼 처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그게 세금 내란 말이죠. 세금 내야 등기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팔 때는 세금 내고 등기하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써요. 밑에 바로 밑에 245조 써요. 245조 여러분 책에 245조 썼습니까? 그리고 312페이지 써요. 312페이지 그리고 312 가보세요. 312페이지 가장 중간에 네모 2번 부동산 점유취득서 있고 245조 있습니까? 자 1항 20년간 소유사가 자주 다음 주에 자주 소유사로 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자, 등기의 동그라미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럼 자 실판 봐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게 두 가지예요. 186조 법률행위 245조 이게 점유취득시효 두 개입니다. 다음 187조는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등기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법조문 체크했네요. 그럼 이제 보충 프린트 보충 10번 펴보세요. 그럼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이 먼저 등기를 요하는 거 등기하여야 하는 거. 그럼 아까 1번이 법률행위가 몇 조? 186조. 그럼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 그래서 아까 2교시 처음에 했죠. 법률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당사자 원하는 대로 물권이 권리가 변하는 거 했죠. 그러면 물권 중에 소유권이 변하는 법률행위가 매매교환 증여입니다.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다음 물권 중에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 설정 취득이 법률행위죠. 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의사에 따라 원해서 하죠. 원해서 양도 이전도 을과 병이 당사자 원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 등기해야 돼요. 둘이 원해서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취득할 때 양도 다 등기한다. 다음 공인을 분할할 때 협의가 둘이 원했죠. 다음 조정의 성립이 또 이것도 둘이 원한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무슨 말인지 봐요. 다음 이행판결 심의 잘 나오는데 뭘 이행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이행하란 말이에요. 뭘 이행해? 너희들이 한 매매 같은 계약을 이행하라. 그럼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법률행위 등기해야 된다. 다음 물권 포기도 내가 원해서 하죠. 내가 원하잖아요. 법률행위. 그래서 공의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된다. 다음 아까 245조 취득시 등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다 당사자가 원해서 한 겁니다. 의사에 따라. 그러면 이거 세 가지가 무슨 말인가 볼 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볼 거예요. 자,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는데 지분 2분의 1씩 있어요. 근데 공유를 분할한대요. 그럼 협의 분할은 저기요. 저기 빨강색. 갑과 을이 이렇게 협의했다. 이렇게. 그럼 둘이 의사에 따라서 이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분할 등기까지 해야 된다.
분할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변동 없어요. 분할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이 갈라집니다. 근데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와요. 그럼 판사가 재판하면 시간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재판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이렇게 빨강색 협의했다. 조정이 성립한 거예요. 그럼 법원 안에서 했지만 갑과 을이 협의했죠. 이게 법률행위라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법률행위. 근데 조정도 안 되네요. 그때 판사가 재판상 문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빨강색 써였죠? 판사가 이제 딱 이래 녹색, 판사가 쪼갰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의 유일한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란 판결로서 법률 효과를 형성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당사자 의사입니까? 당사자 의사 아닙니까? 판사 의사지 갑을 의사 아니죠. 당사자 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 분할됩니다. 분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냥 법률 규정 187조라 판결 확정 시 분할됩니다. 이건 갑과 을이 했으니까 등기가 되고 갑과 을이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다음 다시 이행 판결은 뭘 이행해요? 너희들이 한 계약을 이행하라. 계약이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부동산 을과 매매하고 매수인이 돈 줬거든요. 그럼 갑은 돈 받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요. 그래서 우리 소송을 해서 우리 이행 판결 받았다. 갑은 돈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라고 이행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승소했죠. 을 승소. 그럼 을은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을이 승소했잖아요. 을이 승소했죠? 을은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률행위 나오면 죽어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예외가 없다 그랬죠. 이행 판결을 받은 거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갑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갑 협력에 대신하는 판결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을 혼자 이거 가지고 을 혼자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죽어도 뭐 해야 된다? 등기.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럼 여러분 프린트에서 그 동그라미 7번 법정상권 있고 밑에 박스 있죠. 그건 다음이에요. 법정상권 안 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6번까지 이렇게 단 겁니다. 6번까지. 그 프린트 뒷장 넘겨보세요. 지금 계속 보충 10번인데 프린트 뒷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자, 보세요. 1번이 아까 187조. 그럼 상속 개시일이 부모님이 죽은 날, 피상속 사망 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죽자마자 무조건 내 거예요. 부모님 죽자마자 등기 없이 무조건 내 것. 그러니까 장례식 알아보라고요. 등기소 가지 말고 장례 치르라고. 장례 치르고 나중에 등기돼요. 등기 없이 죽자마자 다 내 겁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수용 개시일. 판결은 아까 판결 확정 시 아까 공일 분할 판결. 그러니까 판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등기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해요. 형성 판결만. 다음 경매는 매각대금이 경락대금 완납시예요. 경락인이 돈 내면 그때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는 나중에 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법원이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다 등기 없이입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은 등기하라 했죠. 다음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기타 법률 규정.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축하면 보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 다음 이게 다 법정.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라 등기 없이. 첫째 전세권 법정 이신이에요. 다음 법정 뭐뭐뭐 취득 등기 없이. 여기도 관수받은 법정 취득 등기 없이. 법정 취득 등기 없이. 아까 취득은 다 등기 없이. 그 다음 용의물권이 만약에 전세권이라면 전세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해요.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기간 끝나면
말소는 나중에 해도 돼요. 끝나자마자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 소멸한다. 다음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등기 말소는 나중에 해도 되고 말소 등기 없이 무조건 소멸한다.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요. 다음 나가리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봐요. 나가리는 원인행위가 실효 나가리 됐다. 즉 계약이 깨졌다.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1교시 때 효력 소멸 조건 다 깨졌다. 그러면 이것도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빨강색 이해가 말소 등기 없이예요. 그 다음 이건 나중에 두 개 나중에 합니다. 이건 민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에서 아파트 같은 거 공용 부분이 함께하는 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를 등기합니까? 그 다음 이건 나중에 합니다. 구분 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나중에 해요. 그 다음 지역권 이전 이건 나중에 해요. 나중에. 다음 분묘는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분묘를 등기합니까? 비석을 쓴단 말 들었어도 이건 애초에 등기 못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만 애초에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이거 인간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유의를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에서 동그라미 11번은 다음이에요. 동그라미 10번까지 근데 9번까지 외우는 9번까지 10번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외울 필요 없으니까. 그럼 자, 잘 보세요. 파란 표시. 잘 보세요. 이거.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되죠. 신법을 깊이하고 안 지켜요. 그럼 국가한테 혼나요. 혼나콩. 우리가 귀엽게 뭐하고 막 그러잖아.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죠? 그래, 귀여운 척. 다시, 신법을 지켜야 되죠? 기피하면 국가한테 어떻게 한다? 혼나공. 어떻게 혼나냐면,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음. 이걸 최대한 빨리 발음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분 소유권, 구속. 이렇게 구속 대지. 다시 어떻게 혼나요? 구속 대지 이렇게. 다시 신법 기피하면 어떻게 한다?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구속 대지. 그 중에 기피 혼나가 빨강색.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다시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다시 신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구속 대지. 그럼 제가 노래를 해볼게요. 자, 노래 잘 들어보세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예요.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자 시작.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다시 시작.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하시면 돼요. 그럼 막 답이 막 이런 성격이에요. 그 중에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외울 수 있겠죠? 얘 누구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얘 누구예요? 영탁이 알죠? 우리 탁이. 얘가 왜 여기서 나와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외우는데 영탁이 여러분 찐이야 알죠? 찐이야. 설마 알죠? 자, 그 노래를 해볼게요. 이거 다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다시 잘 보세요. 자, 찐이야. 자, 이렇게 신법 깊이 혼나고 그래요. 구속되지요 합니다. 다시 시작.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해요. 마지막에 빨강색 그게 뭐냐?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이렇게 해요.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다 같이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마지막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완벽하죠? 오, 퍼펙트. 그래 오세요. 답이 막 이렇습니다. 아주. 그리고 나가리가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을이 일단 소유권 취득했는데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나가리 실효가 됐다. 즉 세 번째는 매매가 이에게 나가리 됐다.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유권이 돌아와요. 다시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온다. 그럼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가 돼요. 그럼 갑은 소유권으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겠죠.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했죠.
이게 나가리. 계약이 깨졌다. 나가리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기피온나 말소 등기 없이. 자, 31회 정리 문제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의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관습보상 법정이 등기 없이 설정 등기 없이 맞아 수치드. 2번 이행은 뭘 이행해요? 계약을 이행하니까 등기해야 돼요. 다시 이행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이건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판사가 형성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려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상속은 등기 없이. 3번 경매도 등기 없이 매각대 완납 시. 5번 신축도 등기 유하지 않는다. 신법 기피였나.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애우면 막 답이 이렇게 셉니다. 이게. 자, 여러분 책에 체크하면 이제 프린트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 책 235페이지 펴보세요. 235페이지. 위쪽에 법조문 박스 봤죠? 그 밑에 파란색 01번 법률행위 부동산 범행동이죠. 제일 밑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거기 제일 밑에 2번 이행 판결 동그라미. 그 두 줄 다 체크해요. 이건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넘깁니다. 그 다음에 3번 제목차 공유물의 협의분할 동그라미 등기해야 되죠. 협의분할로 소유권 취득 그리고 공유물의 조정의 성립 동그라미. 다 갑과 을이 쪼갰죠. 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네 줄 다 체크해요. 넷째 줄에 등기 동그라미.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4번 점유 취득조 밑에 두 줄 체크. 아까 245조 등기해야 된다. 아래 큰 2번 법률규정 나옵니까? 양가로 1번 상속 나와요. 거기 동그라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동그라미.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은 상속에 이전한다. 뭐 2번은 하나 읽어보시고 3번 형성 판결이 있죠. 밑에 1번 두 줄 체크, 2번도 두 줄 체크. 4번 경매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경매에 의한 물권 변동 시기는 경매 매수인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 그 다음 동그라미 매각대금이 경락대금입니다. 그럼 매각대금 완납한 때 동그라미이다. 등기는 나중에. 오른쪽에 파란색 2번 박스는 아까 이미 우리 프린트로 산 거예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제3절 등기 청구 내려오세요. 네이물 1번 의의가 있습니까? 밑에 1번 두 줄 체크, 2번 두 줄 체크. 그럼 1번에 등기 청구 동그라미 하세요. 2번은 등기 신청권 동그라미. 그럼 1번 등기 청구는 갑과 을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거죠. 2번 등기 신청은 등기소 공무원한테 서로 다른 말이다. 아래인 네이무 2번에서 파란색 1번 논의 배경이 있습니까? 아래인 네 줄 다 체크해요. 이미 다 했어요. 등기 청구가 채청이면 소멸시 걸리고 물청이면 안 걸린다고 이미 다 했죠. 반복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죠. 상단에 파란색 2번. 자, 등기 청구가 채권적 청구권일 수 있죠. 그럼 파란색 제목에 그 채청 동그라미. 그 주방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채청의 일대 채권이라 소멸시 문제 되거든요. 자,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일가 매매하고 매수인이 등기도 않고 아직 점유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소유자 아니니까 이게 이제 약자, 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권자니까 채청이라 이미 했었죠. 다시 갑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등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점유는 넘겨받았네. 그래도 소유자 물권자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입니다. 채청. 그럼 위아래 차이점 뭐예요? 차이점. 그렇죠. 여긴 등기 안 했고 점유 안 했고 점유했죠. 근데 윗살에 이건 채청으로서 소멸시효 진행한다.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거 없애버려요. 없애버린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가 소멸시효 없애버립니다. 근데 법원 이건 달려봤어요. 이거 매수인으로서 돈 주고 점유는 받았으니까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50년, 100년 지나도 살아있어요.
소멸시효 진행 안 했으니까. 왜 이렇게 달리 판단했냐면 판사가 잡으세요. 이건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줬는데 등기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이건 해방 직후에 을이라는 농부가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농사는 을이 이제 짓죠. 을이 돈 줬으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몰라요. 등기가 뭔지 몰라서 안 한 겁니다. 해방 직후에 모를 수 있죠? 이 을은 이게 한문 을자인지 아라비아 숫자 이자인지도 몰라요. 해방 직후에는 자기 이름 한글로도 못 썼어요. 한문이 아니고 한글로. 그러니까 등기를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다 해서 이거 채청이라 그래서 10년 지나서 이거 다 없애버리면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100년 지나도 살아있죠. 100년 지나서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다시 병한테 받았네요. 그럼 병은 한문 더 어려워요. 등기 뭔지 몰라요. 병이 점유하고 있죠. 그럼 자 이제 을이 아까 점유하니까 소멸시 진행 안 했는데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 주니까 이제 을이 점유를 상실했네요. 그럼 상실했으니까 이때부터 이거 소멸시효 진행할까요?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약 점유를 상실해서 이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때부터 10년 후에 이거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을을 대신해서 소유권 청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몰랐던 이 농부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을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켰죠. 상실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거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책에서 확인합니다. 저 238페이지 파란색 2번 채청 동그라미 쳤죠. 밑에 동그라미 1번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 있습니까? 그럼 박스 밑에 동그라미 기억 세 줄 체크해요. 그럼 기억 제목이 뭡니까? 매수인이 부동산을 동그라미 인도받지 않은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그러니까 원칙 소멸시효 진행한다, 소멸시효 걸린다. 동그라미 니은 네 줄 체크해요. 그럼 니은 제목이 뭐예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동그라미. 그럼 점유하면 여기 진행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디귿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다시 점유하여 동그라미 쳐요. 점유율 상실 동그라미. 한 경우 있습니까? 그럼 자 디귿은 밑에 심화학습 있죠? 디귿에서 심화학습으로 화살표. 그럼 심화학습 보세요. 부동산 매수인이 가로칩니다.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거나 가로. 사용해서요 점유. 그 가로가 이거요. 사용하거나 점유. 안 걸린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다시 가로. 자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 권리행사 일환으로 다른 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 돈을 친다. 점유를 승계 동그라미. 그리고 하여 준경우까지 가로. 여기 승계하여 준경우. 그러면 상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줄 했죠? 그럼 그 아랫줄 중간쯤에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 보세요. 이제 자 물청이 이제부터 물청. 자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아까 물청이었죠. 물청 같은 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의 성질이 다 같은 물청이에요. 그 다 방해 채고 방해 폐지 청구입니다. 이 같은 거다. 예를 들면 일단 외우세요. 그래서 자 이럴 건데 이제 이건 멸치가 아니에요. 여기 말소 청구예요. 미음 치시보다 여기 말소 청구가 물청 이 미음치예요. 이게 말소 청구가 물권 요청권입니다. 멸치가 아니에요. 그러게 30의 정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다 뭐다? 물권 요청권 이렇게 같은 게 진정명곡인데 자 갑부동산에 을일 등기 무효고 병등기 무효라 보세요. 갑이 소유자죠. 갑은 원래 이거 말소원인을 기재하고 말소해야 되고 이것도 말소원인을 기재하고 말소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몇 시간 걸려버리거든요.
이 단순한 걸 몇 시간 걸리면 등기관이 성질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말소하지 않고 갑이 소유자죠? 그럼 병에서 갑 앞으로 바로 그냥 이전 등기 해버립니다. 진정 명의자 앞으로 곧바로 이전 등기. 얼마나 편합니까? 둘 다 성질이 똑같다. 다 물청. 소유자 갑으로 다 왔잖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 239페이지는 중간에 파란색 3번. 자, 제목이 물청 동그라미. 그럼 양가로 1번 있습니까? 그 다 체크예요. 6줄 다 체크. 두 개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넘기시면 자, 241페이지 오세요. 241페이지. 지금 잠깐 넘어가는 건 단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온 거 안 합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여러분 등기법 중복 등기 많거든요. 그럼 제가 등기법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법에 나온 것만 제가 하는 겁니다. 자, 241페이지. 중간에 네모 4번. 미등기 매수인 지위가 있습니까? 밑에 심학습 보세요. 심학습에 자, 제목이 가로쳐 보세요.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까지 가로. 그럼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으면 죽어도 물권자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밑에 1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죽어도 물권자 아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상단에 2번 있습니까?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했습니다. 소유자이더라도 정당한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물청 행사할 수 없다고 아까 213조 할 때 같은 내용이에요. 그 밑에 5번도 같은 내용. 5번도 세 줄 다 밑줄. 세 줄 다 체크. 네 줄 다 체크.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제4절 부동산 등기 아예 써있죠. 등기부 중복이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민법에 잘 나온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럼 자 245페이지 오세요. 245페이지 중간에 03번 중간 생략 등기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심학습 있나요? 그게 일단 민법에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등기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3월 달에 아주 금방 끝나요. 지금 하는 것들은.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법보다 민법의 시험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것부터 하고 나머지 제가 3월 달에 다 합니다. 등기법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중간 생략 등기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첫째,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아까 방송 사고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낫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는 10분 쉬고 갈게요. 죄송합니다.